네, 안녕하세요. 네, 첫 발표를 맡은 권정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먼저 제 소개부터 잠시 드리면서 시작을 하자면,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시리즈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번쯤 집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기반으로 3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를 다루는 이 10개의 키워드로 한 해를 전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네, 네. 이렇게 10개의 키워드 올해 이렇게 뽑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분초 사회, 그리고 디토 소비, 그리고 가격에 주목하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렇게 총 3개를 키워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 10개 키워드는 전반적인 소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틀 전에 이러한 외식업 트렌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외식업 트렌드로 7개 키워드를 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3가지 내용과도 워낙 밀접한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제가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외식업 트렌드는 이러한 책으로 같이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번에 발표한 이 7개 키워드는 아직 책으로는 쓰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분초사회입니다. 1분 1초 할 때의 그 분초입니다. 시간에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외식업 트렌드 연구를 하면서 배달의 민족과 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에 저희가 사옥에 방문을 했는데 그 벽면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법 11계명이라고 그 벽면에 첫 번째 글귀가 지금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문득 저 문구를 보고 지각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참 직관적으로 잘 해놨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일상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하죠. 야, 내 시계가 늦게 가는 줄 몰랐다. 라는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다 다른 시간대에, 조금은 느슨한 시간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모두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만 켜도 지금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내 방문 앞에 배달되기까지 몇 분 남았다. 이렇게 생중계를 해주는 시대입니다. 분단위뿐만 아닐 겁니다. 다들 유튜브는 보실 텐데 유튜브를 보실 때 요즘 5분짜리, 10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 보시는 데에도 진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그 장면이 지금 2분 3초에 나온다. 이렇게 탁탁 찍어주는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청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1분 1초의 낭비 없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소비의 변화들을 말씀드리면서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리 축산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변화는 첫 번째로 굉장히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줌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 줌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본방사수, 생방 이런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영상을 빨리 감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죠. 요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제가 유튜브에 10,000원 주고 쓰는 그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을 하다가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불편해지는 지점, 그게 바로 저희가 이때까지 돈을 내고 쓰고 있던 서비스였죠. 그건 바로 광고 건너뛰기가 아니라 불편해지는 건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를 들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게 안 되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빠르게 살고 멀티태스킹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사람들은 시성비라는 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돈만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 대비 성과.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시성비가 정말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선물,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보면 찐맛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어머, 남사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나 이거 받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놓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분초사회에 유용한 리스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 줄 때 고민 많이 하시지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선물 리스트를 내리면서 이 사람 뭘 좋아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 이거 받고 싶어 라고 리스트를 써놨다면 그건 정말 유용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요즘 캐치 테이블, 테이블링 이러한 예약 어플, 웨이팅 어플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내 시간을 알차게 웨이팅하는 시간조차 걸어놓고 다른 거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소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이번 외식업 트렌드에서 중요하게 나온 키워드 하나는 식사 격차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만 격차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식사를 가르는 것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밥과 외식은 안에서 먹느냐 밖에서 먹느냐 공간으로 나눴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냐 혹은 얼마나 편리하냐 이 두 가지로 식생활을 나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는 건 일상식,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좋은 경험을 하는 건 특별식, 이렇게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가격이나 맛 당연히 중요한데 첫 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로 높게 나온 거 간편함이라는 게 요즘 식사에서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재미있게 본 상품 중에 한우 오마카세. 왜 사람들은 굳이 오마카세를 가서 여러 가지 부위를 맛있게 먹으려고 할까? 바로 특별한 식사 경험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 구독 상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때 낭비 없이 그때그때 배송을 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아주 편리한 식생활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디토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토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뉴진스,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혹은 사랑과 영혼, 영화의 명대사로 디토를 기억하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디토는 I love you 했는데 디토라고 답을 합니다. 나도 그래, 완전 동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디토 소비의 의미는 나 완전히 동감해 하면서 따라하는 소비, 추종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종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추종은 있었죠. 이제는요,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 추종 소비는 연예인이 무슨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어. 너무 예뻐. 그러면 내 얼굴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따라 바르는 겁니다. 그런 게 추종 소비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기 싫어서 그래서 디토 소비를 하는데 그만큼 누굴 추종할지, 왜 추종할지, 얼마나 추종할지 그 추종하는 기준이나 영역들을 매우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번집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 여행을 갈 때 요즘 여행업계의 트렌드가 세트 제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런던에 간 김에 해리포터 촬영지를 방문해 볼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서 런던에 굳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한 장면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디토 소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식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라면 너무나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외식 업계에서도 사장님의 어떤 철학, 사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식당을 굳이 참여하려는 찾아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60%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장님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 보고 싶어졌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이분이 역시 식생활하면 고기입니다. 네, 고기 사랑 장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 네, 축산물 이런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축산 업계에서도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 저분은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바베큐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분의 지식이나 이분이 만들어내는 그 바베큐에 정말 관심이 있어 있고 저분이 음식점을 차리니 요즘도 예약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롯데마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말씀 주셨죠. 마블나인이라는 그 하이엔드, 네, 우리 한우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이 정유각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네, 인플루언서와 협업 콜라보를 했더니 평소에 200세트, 300세트 이렇게 팔리던 고기 세트가 이번에 1000세트 이렇게 팔릴 정도로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어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건가, 그것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뭐 농산물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품질 등급 이런 거 소비자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격에 주목해야 될 시대입니다. 고물가 시대죠. 네, 소비자들도 이 실질소득이라고 하는 게 줄어듭니다. 굉장히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이야말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가름, 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시간이겠죠. 이제 시간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요즘 콘텐츠 업계에서 아주 떠오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다리면 무료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만화, 소설 당연히 공짜로 보는 것들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다운로드가 그렇게 난리치던 그 소설과 만화 업계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화와 소설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나 지금 보고 싶어. 그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에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꺼이 사람들이 즉시 보는 것에 대해 몇천 원 내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요즘 웹소설 작가들 돈 정말 잘 법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돈을 어떤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고객에 따라서도 굉장히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 이런 거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기를 평소에 잘 구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고기 살 때쯤에서 쿠폰을 갑자기 날립니다. 고기 사셔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 가지 않고 어머 이거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라고 해서 얼른 또 거기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고객을 봐가면서 가격의 초계 인하를 이룰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발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존에서는 250만 번, 하루에도 250만 번 가격을 바꾼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아마 며칠 만에 접속을 해보면 가격이 많이 변동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요즘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것은 요즘 쿠팡 가격을 추적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등록을 해놓고 그게 최저가로 떨어지는 순간 알림이 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한카드 쓰는 사람이다 하면 그 카드 할인 맞춰서 알림이 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공급자들도 이렇게 가격을 다양하게 편성을 하지만 소비자들도 그대로 가격을 추적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외식업 트렌드에서도 이번에 식별력이라는 재미있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먹을 식자를 써서 식별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맛을 분간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격에도 거의 전문가 뺨치게 분석을 해냅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사진이 그런 사진입니다. 똑같은 음식점인데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게 가격이 올라와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150g당 얼마, 이쪽은 160g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가격에 아주 민감한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전처럼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익숙한 느낌적 느낌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혹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만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쪽 왼쪽에 있는 사진은 프라이스 랩이라고 하는 요즘 새로 시도되고 있는 실시간 AI 편의점입니다. 여긴 하루 24시간, 24번 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한 번씩 가격이 바뀌는데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가격을 바꿉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가격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소비자가 납득 가능하게 소비자가 이거는 살만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혜택을 고려하는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제가 또 다시 롯데마트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뭔가 스폰서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사실 롯데마트 사례를 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프라이싱 팀을 따로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두신다라는 거죠. 미리 우리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미리 앞서서 수급을 조절을 한다든지 여기 예시에 든 사진은 어떤 캐나다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수급을 조절을 해서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그런 가격에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축산업계도 굉장히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또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